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2일이고 수치 해석학 및 C++ 20표준의 7번째 동영상으로 행렬식의 계산,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 스칼라, 트리플, 크로스 프로덕트, 면적 및 부피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굉장히 빨리 말하고 싶어지는데 저는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돌아보면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채널이 있고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채널이 있고 수학을 가르치는 채널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컴퓨터 언어랑 알고리즘이랑 수학이랑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서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 채널을 보면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수학적인 내용만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분들도 대부분의 알고리즘의 이론만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는 계산적 측면과 그 계산 결과를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계산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계산 결과를 해석하는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계산해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면 그 식은 무의미하잖아요. 그 식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숫자를 제시해야 되는데 숫자를 제시하려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계산 결과를 분석하지 못하면 그 계산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산적인 면과 그 계산 결과를 해석하는 면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채널에서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계산 결과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다변수 미적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번 동영상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소스코드가 다운로드 되면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007로 바꾸고 determinant 이렇게 변경합니다. 행렬식을 영어로는 determinant라고 하죠. 복사해서 numerical analysis 폴더에 붙여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그 다음에 작업 폴더 numerical analysis를 열고 폴더 7에서 diff.cpp 이 파일을 엽니다. 컨트롤 B를 누르고 여기에서 행렬을 만들고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붙여놨는데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해서 열어보면 위키피디아 디터미넌트 페이지가 나오고 2차 정방 행렬의 행렬식이 나오고 3차 정방 행렬의 행렬식이 나오는데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 여기에도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void test determinant 스칼라 트리플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데이터형을 나타내는데 using element type 이렇게 해서 더블로 지정하고 using
매트릭스 T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네임스페이스에 스케일러블 패스트 매트릭스를 우리 매트릭스 데이터형으로 사용하는데 엘리먼트 타입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트릭스 T는 매트릭스형이고 그 다음에 using vector T 이렇게 하고 TNA Talk Play for Numerical Analysis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벡터하고 엘리먼트 타입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데이터형과 벡터 데이터형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 A를 만드는데 오로 A는 이렇게 합니다. 매트릭스 네임스페이스에 create 매트릭스 이렇게 하고 이 매트릭스 데이터형을 보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개수 이거는 3 by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3 by 3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여기에다가 3 by 3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2 0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 20 마이너스 1 20 마이너스 1 이렇게 행렬 A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stream A는 이렇게 하고 NL 출바꿈하고 A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dir 이렇게 하고 cd 007 determinant 이렇게 해서 dpcpp qsed c++ 20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f no sickle ehsc diff.cpp 이 소스 파일입니다. tbb malloc.lib 이걸 링크해 줘야 돼요. od.exe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빌드가 성공했고 cls d 이렇게 하면 우리의 행렬이 이렇게 이쁘게 출력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행렬식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오로 가우스 det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우스 디터미넌트 계산 방식을 쓴다는 뜻입니다. a 이렇게 하고 디터미넌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이 방법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영문 채널에서 만들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라플라스 det 이렇게 하고 a 디터미넌트 라플라스 뭐 페르를 방식도 있고 뭐 라이프니츠 방식도 있는데 그냥 라플라스 시리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플라스 방식으로도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ream 그 다음에 가우스 det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우스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 gauss det ndl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라플라스 방식으로 계산한 거 라플라스 det 이렇게 하고 여기는 라플라스가 되겠죠. 그죠? 라플라스 det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빌드를 해보고 cls d 이렇게 해보면 이 행렬식을 계산해보면 가우스 방식으로 했을 때 18.00 18이 나왔네요. 라플라스 방식으로도 18이 나왔고 그럼 계산이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이제 결과가 18이다. 이거 최종 결과가 18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행렬 A의 행렬식을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시리얼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크레머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A의 determinant 이렇게 보면 뭐 라이프니츠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식을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전에 만들었던 거고, 이거를 이번에는 이제 벡터로 계산을 해봅니다. 벡터로 계산한다고요. 행렬식을 벡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로 R1이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이걸 벡터 이렇게, 이걸 벡터를 그대로 갖고 와도 돼요. 이렇게 갖고 와도 돼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자, 일부러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R2 그죠? R2는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1, 3 요게 R2입니다. R2 이렇게 R2를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R3 5로 R3 이렇게 벡터 T에 이 R이라는 것은 행이죠. 그죠? 행 1행 2행 3행 이게 3행을 이번에는 이렇게 갖고 옵니다. 3행 이렇게 3행을 갖고 왔어요. 좀 가지런하게 정렬됐죠. 그죠? R1이라는 것은 이 매트릭스 A 행렬의 첫 번째 행이란 뜻이고, R2는 두 번째 행, R3는 세 번째 행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5로 그죠?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이게 뭐냐 그러면 R1과 R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예요.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R1, R2. 예,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여기다가 STP에다가 이번에는 이거는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스칼라 프로덕트 R3 이렇게. 이거는 스칼라 프로덕트. 이 결과는 R1, R2의 결과는 벡터잖아요. 그죠? 벡터에다 이렇게 못하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O2 R1, 2, 3 이렇게 나타낼게요. STP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크로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거는 R1, R2, R3 크로스 프로덕트와 다트 프로덕트.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 그죠?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 이 두 개를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5로 R1, 2, 3는 하나의 식으로 R1, R2, R3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먼저 한 다음에 결과가 벡터잖아요. 벡터에다가 다시 R3를 내적한 겁니다. 스칼라 프로덕트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출력해 봅니다. 3 R1, R2, R3는 이렇게 R1, 2, 3 and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봅니다. 실행. CLSD 이렇게 보면 우와 이거 보십시오. 값이 똑같잖아요. 세 개가. 그죠? 즉 R1과 R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거기다가 R3를 다트 프로덕트 했더니 이 행렬식을 계산한 것과 똑같잖아요. 결과가. 지금 제가 뭘 설명을 했냐 그러면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 그냥 R1 있죠.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 R1 벡터가 이 R1 벡터이고 R2 벡터, 그냥 R2 벡터, 그죠? R2 벡터, R3 벡터, 이게 R3 벡터. 벡터 3중곱, 처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다트 프로덕트를 했더니 이 결과가 행렬식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 행렬식과 같아지고 그 값이 이 평행사변체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패러렐러 파이프, 영어로는 패러렐러 파이프라 그러고 이 패러렐러 파이프는 평행 사변체가 아니라 평행 육면체네요. 면이 6개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가 제로가 된다는 뜻은 이 행렬식의 값이 제로가 된다는 뜻인데, 평행사변체의 부피가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평행사변체 아니고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제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and L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A를 이렇게 안 나타내고 제가 이거를 복사합니다. 첫 번째 행을 복사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뭐 2를 곱해줘도 돼요. 이렇게 같은 상수 2를 이렇게 곱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1행의 값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2 다트 R1, 이건 스칼라 곱이죠. 그죠? R1에다가 2를 곱해서 R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R1과 R2가 평행하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평행한 거예요. 스칼라 곱으로.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examine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examine determinant scalar triple cross product with dependent라고 하겠습니다. dependent rows. 왜냐하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서로 dependent 합니다. 값 2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제가 둘 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어야죠. CLS D. 우와. 이번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스칼라 곱으로 2배죠. 그죠? 2 곱한 거고 2 곱한 거고 2 곱한 거고, 행렬 C의 값이 0이고 삼중적분이 0이네요. 다시 말해서 R1, R2, R3가 동일 평면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 평면상. 이거를 영어로는 코플래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행렬 C의 값이 0으로 나온다는 뜻은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가 0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행렬 A가 이 행렬 A의 어떤 한 행과 다른 한 행이 서로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스칼라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행렬 C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좌표 변화는 물 건너갑니다. 좌표 변환에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도입되는데,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분 기하학은 물 건너갑니다. 미분 기하학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카이, 한국우주항공산업인가요? 그런 곳이나 국방부 같은 데 들어가서 로켓을 개발할 수 있고 인공위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미분 기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이번 동영상에서 이게 어떻게 부피가 되는지 그것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동영상을 끝내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수학적으로 이게 왜 부피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